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무토가 경을 만날 때입니다. 무토한테 경은 식신이죠. 식신은 그야말로 밥의 신이죠. 그래서 식신은 음덕이 됩니다. 음덕이 되고 식신은 이렇게 적선이 된다. 적선, 이게 선을 쌓는가, 적선제가는 필요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을 쌓는 집안은 언젠가는 경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식신은 잡이다. 또 보시를 뜻합니다. 여러분, 식신은 손발도 되고 내 몸에서 나가는 그런 말, 그죠? 내 재주, 내가 그 만들어내는 것들, 뭐 한 200가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맞게끔 식신을 갖다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식신은 뭐다? 음덕이다. 그리고 적선이다. 그리고 자비가 되고 보시가 된다.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일체가 식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 침도 식신입니다. 소변도 내 식신입니다. 내 몸에서 나가는 모든 일체의 것을 식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수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 다 나에게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옷도 인수가 되죠. 내가 사는 집도 인수잖아요. 문서도 내가 손에 쥐기 때문에 인수가, 돈 뭐 이런 것도 다 이게 인수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사주에 재가 없는데 저는 거지인가요? 아니, 재가 없다고 해서 거지입니까? 그러면 다 굶어 죽게요?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식상 활동을 많이 해도 돈이 생기고요. 내가 관이라는 직장을 열심히 다녀도 돈이 생기게 되고요. 내가 인수라는 회사에 들어가도 역시 돈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재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거지 사주다, 이렇게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뭐든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잘만 쓴다면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재다 신약 사주다 그래서 비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토한테 역시 간목이요. 간목은 어때요? 칠살이 되죠. 나를 갖다가 치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신이요, 이 식신이 이렇게 극을 해서 나를 못 치게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베풀고 사는 게 식신이죠. 그 식신이 이 평관을 갖다가 나를 치지 못하도록, 경찰이 나를 못 잡아가도록 이렇게 제재를 해준다. 그래서 내가 베풀고 살면 언젠가는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내가 선이라는 부메랑을 저 하늘에다 날려놓은 거예요. 근데 30년 만에, 20년 만에, 아니면 10년 만에 돌아오겠죠. 이 식신이라는 부메랑이 돌아와서 이 칠살을 갖다 막아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신입니다. 그죠? 그게 편관이죠. 그래서 편관을 또 우리는 귀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편관운에 세게 들으면 아프죠. 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몸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편관이. 자, 내가 신약했을 때 편관운이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약했을 때 거기에 이렇게 알면은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을목이 들어오면요, 이렇게 을목이 들어오면 을경합으로 또 막아주지 않습니까? 그죠? 을경합으로 제거도 해준다. 자, 무토가 토생금을 하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간이 이렇게, 이게 토생금이 되죠. 이렇게 토생금을 해주면요, 이 사람은 또 금생수를 하게 되겠죠. 이게 토생금을 받았으니까, 토생금을 받으면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금생수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낳은 자식이 수를 갖다가 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한테는 돈이 되겠죠. 어쨌거나 내가 낳았어, 내가 금을 낳았어, 내가 토생금을 해주니까 이 수가 따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자식이 돈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은,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럴까요? 자식은 저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행의 이론으로서, 맞죠? 토생금 했어요. 토생금 하니까 금생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식이잖아요. 먹을 거잖아요. 돈이니까. 내 자식들, 내가 낳는 자식들은 자기가 먹을 것은 결국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봐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진일간인데 경금이 있는 겁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잡이다, 적선이다, 보시다, 음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토생금 하고 있습니다. 식신. 그러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사업과도 같아요. 그래서 식신이 많은 사람들은 노숙자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소를 하신 분이 이 식신이 많은 사람들 하게 되는 겁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사업과도 같다.
토생금을 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토생금을 하게 되면 역시 이렇게 무진으로서 세지 않습니까? 무진은 역시 백호살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센 사람들은 이렇게 호설정령, 신강한 사람들은 이 금이 빼주는 게, 설계해 주는 것이 그 운이 대발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강하던 목운보다는 이게 호설정령하는 이 길을 갖다 이렇게 여기는 치는 거지 않습니까? 쳐가지고, 목이라고 하는 건 목국토했다는 얘기는 이 토를 갖다가 이렇게 뭐 삽으로 퍼내서 저울을 맞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수평을 맞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계를 해내는 거죠, 이쪽으로. 그랬을 때 발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큰 산에 그 바위가 있고 돌들이 있고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그때는 그 옆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호설정령, 설계하는 것이 좋다. 그냥 신강자들은 설계운에 발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차선책으로는 이게 와야 좋죠. 이게 1번이라면 2번이 차선책이 되겠습니다. 그죠? 또 역시 사주에 식상이 많이 있습니다. 식상이 많으면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많잖아요. 금이 많으면은, 금이 식상으로 많은 사람들은 유경사업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식상이 많으면요, 뜻이 높고 실행력이 좀 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내가 신약하게 되면 좀 못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났으니까 남의 집 가서 일해 주는 겁니다. 식상이 이 사주에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이 욕을 하고요. 또 하지 말라고 해도 남의 일에 개입을 잘합니다. 그래서 또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지랖이 넓다, 이겁니다. 뭐가요? 식상이 많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좋게 말하면 자기를 나타내는 어떤 과시욕이 남을 돕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식상 과다자는 사실 여자가 식상이 많으면요, 친절하죠. 애교가 많죠. 근데 식상이 많음으로써 폐단이 있죠. 왜? 식상이 많으면 재를 만들려는 수완은 좋지만 또 어때요? 식상이 많으면 목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관이죠. 관은 갖다가 나를 제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와이프라고 봤을 때 남편이 당신 그런 행동은 과히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식상 과다자는 뭐라,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식상이 많은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이죠. 왜? 간섭받는 걸 무지하게 싫어하는 겁니다. 관이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똑바로 살아라고 조언하는 거죠. 나를 갖다 규제하고 나를 갖다 관리해 주는 겁니다. 관은 테두리죠. 이렇게 테두리인데, 테두리에 나를 갖다가 보호하는 성곽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남편인 거죠. 근데 이 식상이 많은 사람은 이게 없어요. 이게 이 성곽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유로이 자기가 드나드는 겁니다. 8시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11시, 12시, 1시, 2시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관이 없다는, 이게 관이. 그죠? 그래서 이 관을 무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식상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남편의 길을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자기 직장이에요. 상사가 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보니까요, 안 맞아요. 제가 하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사가 맨날 충돌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못 다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식상 과다자가 다시 식상운이 오게 되면요, 직장 때려친다고요. 그런 원리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식상운이 왔을 때, 특히 상관운이 왔을 때는 100%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자, 임수일간입니다. 임수일간이 이렇게 수생목하고 있고, 수생목 또 이게 목국을 짜고 있네요. 그러니까 임수가 어때요? 식상이 굉장히 과다하죠. 수생목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잘 안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자기는 신약한데 계속 여기다 이렇게 아랫 사람들한테 자기 길을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면 어때요? 이게 화가 있어서 화생토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생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임수가 어렵다. 굉장히 조금만 일해도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지친다는 얘기죠.
왜? 일이 많잖아요. 예,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벌려는 일이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기의 어떤 몸은 하나인데 일은 네다섯 개를 벌여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죠. 자,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느냐? 쓸데없는 인정이 많고요. 이게 식신이 인정이 많고, 그죠? 결단력이 없으니까 사업을 하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수인 임수가 어때요? 사장은 하는데 직원이 많죠. 직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직원들의 사장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장이 직원들한테 휘달리는 거죠. 휘둘리게 된다. 이게 사장이 줏대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부하들은 강하고 사장은 약하니까 직원들한테 사장이 어때요? 예,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력, 결단력을 가지고 자기 주관대로 해야지, 그죠?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돈 못 벌죠, 그죠? 돈 못 번다. 또 여기에는 목화로만 돼 있어요. 그러면 금이 높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화다금융이죠. 예, 참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보면은. 자, 하나 더요. 병호일간이 어때요? 축월해 놨죠. 축월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사주를 볼 때요, 사주를 8글자를 적어 놓고 대운까지 써놓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우를 먼저 보요. 1번이 조우입니다. 조우. 겨울에 난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화가 필요하죠. 여름에 난 사람들은 반드시 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온도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항상 이 월지가 핵이니까요, 여기를 먼저 보게 되는데 축월해 놨기 때문에 화가 용신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은 금수년이 오면 어떻게 돼요? 금하고 수년이 오면 어때? 안 좋겠죠, 당연히. 금수년을 만나면 어때요? 금생수, 비견이 이게 금이 비견이잖아요. 그죠? 자, 대부분요, 비겁이나 식신운이 오면요, 예, 금생수죠. 비견이나 이렇게 식신운이 오게 되면은 내 것을 뺏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견 겁재운이죠. 비겁이 올 때나 식신운이 오면, 왜? 식신운은 내가 이렇게 생해 주잖아요. 내 것을, 내 길을 이게 자식한테, 내 일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거분이나 식신운이 들어올 때 내 것을 좀 뺏긴다, 내 것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런 운이 오면 잘 일이 안 됩니다. 잘 일이 안 된다. 근데 신강했을 때는 좋겠죠, 그죠? 일이 잘 안 되니까 울고 싶고, 그죠?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잘 안 팔리게 됩니다. 그럼 언제 팔리냐고요? 화토운에 팔리는 거죠. 화하고 토운이 오면 팔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엄밀하게 말해보면은 식신운이 도래하면은 비견인 내 것을 뺏기는 운이다 보시고, 그리고 자식한테, 아랫사람한테 내 것을 주는 것이지만, 그죠? 어떻게 보면 내 것이 나가는 것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비견이나 식신운이 들어올 때는, 비거분이 들어오고 식신운이 들어올 때는 내 것이 나간다. 그리고 내 자식한테 준다, 내 아랫사람한테 주는 것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내게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